한국사에 등장하는 왕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Q&A 특강 최태성의 똑똑똑 한국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아하, 이 질문도 참 많은 사람들이 질문하는 것이지요. 한국사에 등장하는 왕이 너무 많은데 어떻게 정리하면 될까요? 네. 근데 여러분들, 왕은 정말 그 출제 빈도가 너무 높아요. 네, 왕은 출제 빈도가 높기 때문에 왕은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해서 보셔야 돼요. 실질적으로 제가 고대사부터 그 조선시대까지,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그 왕들의 어떤 그 문제를 쭉 보면요. 한 시험지에서 왕과 관련된 그 문제가 5문제에서 6문제가 나와요. 어마어마한 비중이죠,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굉장히 왕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좀 민감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 앞에 그 Q&A에서 여러분한테 이야기한 게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이 뭐라고 저한테 물어봤냐면 어느 부분에서 시험 문제가 많이 나와요? 라고 이제 물어봤단 말이죠. 근데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 질문 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골고루 나와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건 있어요. 어느 부분에서 많이 나와요. 라고 하는 질문보다는 제가 거기에 대한 답변에서 왕들, 특정 주제 있잖아요. 왕의 행적을 묻는 문제는 많이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왕의 행적을 묻는 문제는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왕들은 놓치시면 안 돼요. 선생님, 근데 그렇게 많은 왕들을 어떻게 해? 나 또 한국사 또 접는다. 막 이렇게 여러분들 힘들어 하실 수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정리를 했어요. 그 중에서도 그러면 이런 왕들은 정말 꼭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왕이 있어요. 바로, 네, 시대별로 자주 등장하는 왕이 있긴 있어요. 시대별로 자주 등장하는 왕이 누구인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너무 많이 알려드리면 안 되니까 딱 4분, 네, 4분, 그것도 고려에서 2사람, 그리고 조선에서 2사람, 두 사람 합쳐서 4사람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러분들 고려 전기입니다. 자, 이 고려 전기에는요, 광종이 있죠. 정말 시험에 잘 나와요. 왜냐면 이 광종이 왜 시험에 잘 나오냐면 광종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가 왕건이 세웠잖아요. 그죠? 왕건이 세웠는데 호족 연합정권에서 왕권이 굉장히 취약한 상태였거든요. 그 취약한 왕권을 강화시킨 인물이 바로 광종인데 아주 걸출한 개혁을 시행을 한단 말이죠. 어떤 개혁을 시행하냐면 바로 노비안건법이라는 제도를 시행합니다. 노비안건법은 뭐냐면요. 노비를 조사해가지고 다시 불법적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일반 양민으로 돌리는 그런 개혁 아니었고요. 또 하나 뭐였냐면 과거제를 시행해요.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과거제를 시행한 왕! 이거 여러분들 도전 골든벨인가? 그 프로에서 무지하게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그죠? 그만큼. 왜냐면 최초는 중요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제를 처음 시행했던 왕이 바로 광종이기 때문에 이 광종은 고려 전기의 왕이 나온다라고 했을 때 가장 그 시험 빈도가 높은 그런 왕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다음 왕, 고려 후기로 한번 가보면요. 공민왕이 있어요. 이 공민왕이 왜 또 중요하냐면 여러분들 고려 후기에는요. 슬퍼. 우리가 원나라의 간섭을 받았어. 식민지는 아니었지만 정말 힘든 시기가 있었어요. 그 힘든 시기에 원의 간섭을 물리치자! 라고 개혁을 펼쳤던 왕이 있거든요. 얼마나 자주적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역사에서 주목할 만한 왕이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자주적인. 그런 사람들은 역사에서 좀 주목을 하거든요. 게다가 몽골 원나라 간섭을 물리치려고 했던 그런 왕. 이거 관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고려 후기에는 공민왕이 또 굉장히 주목을 받는 왕이에요. 이 광종과 공민왕, 그러니까 고려 전기의 광종과 고려 후기의 이 공민왕이 또 공통점이 있어요. 공민왕 같은 경우 여러분 뭐랬냐면 전민변정도감. 어렵죠, 여러분들? 이런 거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나중에 이제 개념 공부할 때 자세히 공부하시면 돼요. 아셨죠? 어쨌건 전민변정도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마찬가지로 불법적으로 토지를 권문수지 빼앗았거나 또는 불법적으로 해가지고 양민에서 노비가 된 사람들을 다시 원위치로 돌리는 것. 가만히 있어보자. 아까 이야기했던 광종의 노비안건법과 상당히 유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2사람, 광종과 공민왕을 묶어가지고도 시험에 잘 나와요. 뭐 이들의 어떤 공통적인 정책 의도가 뭐냐? 뭐 예를 들면 왕권 강화라든지 또는 재정의 확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시험에 또 잘 나올 수 있고요. 자, 이제 조선시대로 한번 넘어가 보죠.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왕. 이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릴 4명의 왕 중에서도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왕 한 명만 꼽아봐라 라고 한다면 뭐 역시 세종대왕이시지요. 네, 세종대왕은 여러분들 말잖아요. 말하면 뭐합니까? 그죠? 훈민정음 창제에다가 정말 이 장영실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발명품들을 또 이 시대에 쏟아냈던 그런 왕.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어디 하나에 또 빠지지 않을 만큼 너무나도 많은 행적을 남겼던 세종. 시험에 꼭 나오죠, 여러분들.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조선 후기 가면요. 정조가 굉장히,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혁군주예요. 여러분들이 광종, 공민왕, 세종, 정조. 지금 고려 전계는 광종, 고려 후계는 공민왕, 조선 전계는 세종, 조선 후계는 정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왕들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바로 개혁군주라는 거예요. 뭔가 어떤 변화를 시도하고 뭔가 개혁을 시도하려고 했던 왕들이다라는 것이죠. 정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당시 어떤 왕권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개혁들을 단행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본다면 뭐 신의 통공이라 가지고 정말 어떤 그 기득권 세력들과의 어떤 전면전도 벌이기도 하고요. 그죠? 이런 어떤 개혁과 변화를 이끌었던 왕들이 이 대표적인 왕들이에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 4명의 왕들은 정말 빈도수, 기출 빈도수가 높은 왕들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4명의 왕들의 행적만큼은 조금 더, 물론 이제 다른 왕들도 보셔야 되겠지만 이 4명의 왕들을 공부할 때 조금 더 긴장을 하시고 조금만 더 집중해서 보시면 되고요. 정말 급해! 시간이 없어! 라고 했을 땐 이 4명의 왕들만이라도 보시고 시험장에 들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자, 왕 중요합니다. 네, 왕과 관련된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많은 왕들 중에서 특히 광종, 공민왕, 고려시대, 조선시대는 세종, 정조의 행적, 이 4명의 왕들은 꼭 기억하시라! 라는 멘트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의 특강 최태성의 똑똑똑 한국사였습니다.